그깟 돈 몇 푼에 애미 버리는 게 자식이야. 니들이 감히 날 폐차 취급해? 그러니까 이게 다 엄마가 자초한 일이라니까요. 엄마가 제때 돈 해줬으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했겠어요? 딴 사람 탓하지 말고 우리를 이렇게 만든 엄마 자신을 탓하세요. 아셨어요? 니들 분명 애민 날 이렇게 만든 벌 받을 거야. 니들이 무사할 것 같으냐? 엄마, 복수라는 것도 이 산에서 내려올 수 있을 때나 하는 거지. 우리 도움 없이 엄마가 이 산 꼭대기에서 내려올 수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없이 엄마가 이 산에서 두 발로 걸어 내려오는 일 절대 없어요. 갑자기 불효막심한 대화가 나와서 놀라셨지요. 오늘도 저는 저 이야기가 나오는 꿈에 시달리다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저 대화가 모두 꿈이었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꿈이 아니에요. 팔순을 앞두고 있는 제가 새 아들들에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참 기가 막히지요? 저 말을 들은 제 심정은 어땠겠습니까? 옥장이 무너지는 게 이런 기분이라는 걸 그때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지금이야 마음의 안정을 찾고 살고 있지만 처음에는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충격 때문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할 정도였어요. 그래서인지 아직까지 저 때의 기억이 꿈에 나오는가 봅니다. 남들은 인생을 편안하게 마무리하시기에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었던 만큼 집안 망신 소리 들을까봐 어디에도 꺼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썰맘 사연 듣는 분들께는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용기 내어 봅니다. 제 나이대 여자들이 다 그렇듯 저 또한 이른 나이에 시집을 가 자식 낳고 살았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6살 위였는데 다정다감한 성격은 아니었어요. 무뚝뚝한 편이었는데 그래도 속정은 깊어 제가 참 많이 의지하며 살았지요. 우리 부부는 폐차장을 하면서 아들 넷을 키웠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30대 후반이 됐을 때 남편이 암으로 저를 두고 세상을 떠났어요. 남편이 죽고 나니 슬프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제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하나 막막하더군요. 그렇지만 그대로 막막해하며 살 수는 없었습니다. 저한테는 제가 책임져야 할 내 아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이를 악물고 살았어요. 남편과 같이 했던 폐차장 일을 저 혼자 도맡아 하며 아들들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힘든 폐차장 일을 하면서 내 아들 전부 다 공부시키고 장가까지 보냈어요. 당시에는 내 아들들 모두 잘 커서 자기들 밥벌이는 하고 살더군요. 아들들이다 보니 딸처럼 애교 있지는 않았어도 그래도 아들들 모두 큰 문제 없이 잘 살아주니 고마웠죠. 그렇지만 유난히 신경 쓰이는 자식은 있었어요. 저한테는 막내가 그런 존재였습니다. 막내는 20대 중반에 만나던 여자와 속도 위반으로 결혼까지 했어요. 그러니 더 걱정되는 게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길거리를 지나고 있는데 우리 막내 며느리를 발견했어요. 근데 그 애가 애를 업고 사람들한테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날도 추운데 무슨 일인가 싶어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얘, 이 추운 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어머 깜짝이야. 어머니,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뭘 그렇게 놀라고 그래. 그리고 여기 우리 폐차장 근처잖아. 그러는 너야말로 여긴 어쩐 일이야? 너 지금 전단지 돌리는 거니? 날 추운데 애까지 없고 네가 왜 여기서 전단지를 돌리고 있어? 아니에요. 그냥 집에 있기 답답해서 나온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어머니. 뭘 신경 쓰지 마. 이 날씨에 애 없고 전단지까지 돌리러 나왔으면 분명히 집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겠어? 왜? 막내가 생활비를 안 줘? 그래서 그래? 이놈, 지 마누라한테 생활비도 제때 안 주고 뭐 하는 거야? 내가 이놈을 당장... 어머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좋아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영미 씨한테는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네? 자기 남편에게 말하지 말라고 사정하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숨기는 게 있다 싶었어요. 알았다. 근데 모르면 몰랐어도 내가 봤으니까 그냥 넘어갈 수 없어. 너 영민이한테 말 못하고 이렇게 전단지나 돌리고 있는 이유가 뭐야? 너희 뭐 돈 문제 있는 거니? 저기, 이거 영민 씨가 어머님께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실은 영민 씨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지금 영민 씨는 한 푼이라도 벌겠다고 공사장에 나가고 있고요. 남편이 이 추운 날 공사장에 나가 일하는데 저라고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이거라도 해서 생활비 보태볼까 해서 나온 거예요. 며느리는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그 말을 하면서 흐느끼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참 속상했어요.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 막내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네 처한테 얘기 다 들었다. 아니 그런 일이 있었음 나한테 진작 말을 했어야지. 왜 말을 안 했어? 생활이 어려우면 도와달라고 했어야지. 엄마 신경 쓰시게 하기 싫어서 그랬어요. 지금 상황 잘 버티면 될 것 같아서. 어린애까지 있으면서 니들끼리 어떻게 버텨? 힘들면 애미 도움도 받고 그러는 거지. 내가 얘기 듣고 얼마나 놀라는 줄 알아? 아들은 죄송한지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걸 보니 짠하기도 하고 당장 먹고 살 걱정인 애들 편하게 해줘야겠다 싶었네요. 영민이 너 그러지 말고 내일부터 우리 폐차장 나와서 일해. 애미 가게에서 일하면 되는데 왜 공사장에서 그 고생을 해? 바로 내일부터 나와. 아니에요, 엄마. 계속 저 때문에 신경 쓰셨는데 더 신세지고 싶지 않아요. 저 괜찮아요. 부모 자식 간의 신세는 무슨 신세야? 그럼 아들이 돈 없어 쩔쩔매는데 그걸 보고만 있으라고? 너 혼자 사는 거면 나도 신경 안 써. 그렇지만 이제 넌 딸린 식구가 있잖아. 그러지 말고 내 말 들어. 아들은 그 다음날부터 제 폐차장에서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막내가 폐차장에서 일하게 됐다는 걸 듣고 새 아들들이 달려왔어요. 아들들 모두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더군요. 다들 다급하게 묻기에 막내 사정을 이야기해줬죠. 그랬더니 첫째 녀석이 그럼 막내가 폐차장 물려받는 거냐고 하는 겁니다. 엄마, 그럼 이 폐차장 영민이 물려주실 거예요? 그런 거요? 무슨 소리야? 난 그런 거 아직 생각해 본 적 없다. 그리고 내가 아직 건강한데 뭘. 지금 이거 물려줄 생각 없어. 지금 없다는 건 나중에 생각이 바뀌실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엄마가 당장은 건강하셔도 나이가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첫째의 말에 듣고 있던 셋째가 맞장구를 쳤어요. 그래요, 엄마. 오늘이야 건강해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사람 일인데요. 엄마랑 같이 일하다가 엄마 편찮아지시면 자연스럽게 막내가 물려받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엄마 그러려고 막내 불러들이신 건 아니죠?
얘들은 뭘 그런 거에 물어. 생각해 본 적도 없다니까. 얼른 가라. 일할 게 산더미야. 그러자 첫째가 절 붙잡았어요. 엄마, 확실히 말씀해주고 가세요. 여기서 일했다고 폐차장 물려주는 거면 우리도 여기서 일할 거예요. 엄마랑 같이 일한다는 이유로 물려주시려고 하는 거면 그건 안 돼요. 저희들도 있는데요. 엄마, 뭐라고 말씀 좀 해보세요. 네? 그러자 멀리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막내가 나섰어요. 형들, 이러지 말아요. 나 엄마 가게 물려받을 생각 같은 거 안 해요. 지금이야 내가 상황이 어려우니까 엄마 돈 받는 거고 형편 나아지면 그만둘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두래요. 막내 말을 듣고 새 아들들의 표정이 싹 바뀌더군요. 첫째는 안심이라는 듯 웃었어요. 아, 역시 우리 막내가 속이 깊어. 그래, 네가 여기서 계속 있으면 안 되지. 그럼 우린 네 말 믿고 간다. 그 후로 큰일 없이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막내도 폐차장 일에 잘 적응해 나갈 무렵이었어요. 그때부터 우리 폐차장 주변으로 재개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러자 새 아들들이 찾아와 재개발 소식을 들었냐고 묻더군요. 부동산에 관심 많은 둘째가 확정만 되면 떼돈을 번다고 하는 거예요. 엄마, 우리 폐차장 땅 재개발되는 거 맞아요? 이거 확정만 되면 보상금으로 거의 떼돈 버는 건데. 우리 엄마 완전 부자 되시겠네. 그럼 우리 아들들한테도 콩고물 좀 떨어지려나? 그냥 어떨 것 같아요? 엄마가 우리 아들들 좀 나눠주시겠지? 야, 그럼 엄마가 설마 모른 척 하시겠냐? 그러고 보니까 궁금하네. 엄마, 여기 재개발 확정돼서 보상금 받으면 그 돈은 어떻게 나누실 거예요? 생각하신 거 있어요? 있으면 우리한테 좀 알려주세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해. 아직 정해진 것도 아니라는데. 사람들 말 들어보니까 확정되는 것도 한참 걸린다더라. 그냥 그런 생각 없이 일이나 열심히 하면서 살 거야. 재개발되면 그때 가서 생각해도 늦지 않는 거고. 그 말을 듣고 셋째 아들이 제 형들 편을 들었어요. 에이, 엄마. 그래도 미리 생각을 좀 해두셔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죠. 엄마, 우리 아들들 모르는 척 하지 않으실 거죠? 그쵸? 아유, 몰라. 벌써부터 머리 아프게 하지 말고 나중에 정해지면 그때 가서 얘기하자. 아, 얼른 돌아가. 저는 지금은 생각해 본 적 없다는 말로 아들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그쯤부터 새 아들 녀석이 도적 저를 챙기기 시작했어요. 1년에 몇 번 얼굴 보기도 힘든 아들들이었는데 한 달에 한 번씩은 얼굴을 비추더군요. 그땐 그저 아들들 얼굴 자주 볼 수 있어 좋다고만 생각했죠. 재개발 소식이 들리고 몇 달 후 첫째 아들이 자기도 폐차장 일을 돕겠다고 나섰어요. 이젠 어머니 곁에서 도우며 살고 싶다고요. 막내도 그렇지만 큰애가 폐차장 일에 발벗고 나서주니 고마운 마음이 컸지요. 그렇지만 아들 둘이 한 곳에서 같이 일하니 부딪히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아주 크게 싸우게 됐어요. 볼일 보고 출근했더니 첫째랑 막내가 원석 높여 다투고 있는 겁니다. 첫째가 핏대를 세우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야, 너 아무리 그래도 형한테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냐? 네가 나보다 좀 일찍 들어왔다고 사사건건 형이 하는 일을 무시해. 아니 형, 그런 게 아니라 내 말 좀 들어봐요. 형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형이 하는 방식이 잘못됐으니까 내가 제대로 하라고 알려준 거죠.
형이 일을 마음대로 처리하니까 일 처리가 다 안 되잖아요. 그리고 형도 잘못했으면 인정을 하고 좀 고쳐요. 무조건 내 말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요. 어쭈, 이거 봐라. 너 내가 누군지 몰라. 내가 너랑 띠동갑이야, 임마. 나이도 한참 어린 게 형을 무시하고 있어. 나 진짜 네가 여기서 이럴 줄은 몰랐다. 여기 일 좀 먼저 했다고 나 이렇게 무시할 줄은 몰랐어. 내가 뭘 무시해요. 일 좀 똑바로 하자고 한 건데 그게 무시해요. 둘은 서로 고함을 치며 싸우고 있었고 그걸 더는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섰지요. 니들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둘 다 일하러 온 게 아니라 싸우러 왔어? 문제가 생겼으면 서로 잘 대화해서 풀 것이지. 왜 원성을 높여 싸우고 그래? 그리고 막내 너는 어디 형한테 큰 소리야. 너 나 없으면 첫째가 부모 대신인 거 몰라? 얼른 형한테 사과해. 그게 아니라 자꾸 형이 일을 이상하게 처리하니까. 어쨌든 네가 까마득한 형한테 대든 거 아니야. 얼른 형한테 사과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해 얼른. 알겠어요. 그냥 내가 경솔했어요. 미안해요. 막내는 제 큰형에게 사과했고 그날 둘의 싸움은 그렇게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둘이 풀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결국 막내는 폐차장 일에서 손떼겠다며 나갔거든요. 막내가 나가고 난 뒤로 큰아들은 초반엔 곧잘 성실하게 일을 했었는데요. 언젠가부터 지각을 한다거나 아예 연락도 없이 폐차장에 나오지 않는 날이 늘어났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제가 큰애를 불러놓고 한마디 했습니다. 큰애 너 나랑 얘기 좀 하자. 요즘 왜 이렇게 폐차장 일에 신경을 안 써? 늦게 출근하거나 아니면 아예 안 나오는 날도 많고 대체 뭐가 문제인 거야? 아니요, 문제 없어요. 문제 없긴. 그럼 일하는 태도가 이게 뭐야? 네가 여기서 일하겠다고 했으면 제대로 해야지. 안 그래? 그거야 그렇죠. 근데 엄마, 저도 이제 나이가 50이에요. 제 나이에 엄마 눈치 보면서 일해야겠어요? 저 솔직히 말해서 엄마랑 같이 일하면서 스트레스 정말 많이 받아요. 엄마가 저 따라다니시면서 일 똑바로 하라고 사사건건 잔소리 하시잖아요. 그건 네가 일하는 게 내 눈에 부족하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저한테는 얼마나 스트레스인 줄 아세요. 막내 눈치보다 벗어났더니 이젠 어머니 눈치 보고 있잖아요. 엄마까지도 저한테 스트레스 주시는 거 저 진짜 힘들어요. 아들은 저 때문에 힘들다며 하소연을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안쓰러운 마음이 크더군요. 50이 된 아들이 저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데 미안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더 말 보태지 않고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조금이라도 편했으면 싶어 제가 폐차장 일을 더 많이 했지요. 제가 더 많이 일하는 게 아무래도 힘들었나 봅니다. 나이 생각 못하고 무리한 탓에 일하다 쓰러져 정신을 잃었어요. 눈 떠보니 병원 입원실이더군요. 병원에서는 연세도 있는데 무리해서 그런 것 같다고 앞으로 푹 쉬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의사 말을 들은 아들들 표정은 심각했어요. 막내가 굳은 얼굴로 첫째에게 한마디 하더군요. 그녀, 나 진지하게 말하는데 형 앞으로 계속 폐차장 일할 거면 똑바로 해요. 형이 일 똑바로 안 하니까 엄마가 저 연세에 일하다가 이렇게 무리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신경 좀 쓰라고요. 뭐?
이 새끼가 진짜 처음부터 어디 형한테 큰 소리야. 야, 내가 똑바로 안 하는 게 뭔데? 네가 뭘 안다고 함부로 짓거려? 내가 모를 건 또 뭐예요? 그리고 어쨌든 형이 부족하니까 엄마가 일을 더 하다가 이사단이 난 거잖아요. 그래, 다 내 탓이다. 이제 됐냐? 근데 너 8처장 일에 손 뗐다면서 왜 참견이야? 막내라고 우냐우냐 하니까 형한테 기어오르기나 하고. 화가 난 첫째가 막내에게 퍼붓자 듣고 있던 둘째도 끼어들어 첫째 편을 들었어요. 그러게, 막내 너 8처장 일에서 손 뗀 거 아니었냐? 그럼 형이랑 엄마가 알아서 하게 둬. 왜 네가 나서서 분란을 만들어? 또 형도 자식인데 엄마 쓰러진 거 보고 마음이 편하겠어? 내가 참견할 만하니까 하죠. 형은 그냥 일하는 거 못 봤잖아요. 어떻게 일할지 뻔히 보이니까. 자식들이 싸우는데 더는 지켜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막내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만들 해라. 아픈 어미 앞에서 대체 언제까지 싸울 거야? 니들 이러는 거 듣기 싫으니까 싸울 거면 다들 나가. 시간은 흘러 저도 병원에서 퇴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막내를 뺀 새 아들들이 이제 폐차장 일 그만하고 쉬라고 권하더군요. 둘째, 셋째는 이제 형한테 다 맡기고 엄마도 노후의 삶을 보내시라고 저를 설득했어요. 그 말에 제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저 또한 칠순이 넘은 나이에 일을 하며 많이 지쳤었거든요. 그렇지만 일마저 그만두면 삶의 낙이 사라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한 번에 그만두지 않고 조금씩 일을 줄여나가는 걸로 결정했네요. 그래서 첫째가 폐차장을 물려받는 걸로 하고 저는 조금씩 일에서 손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 생일이 되어 자식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어요. 사실 새 아들들과 막내가 싸웠던 것도 있고 사이가 좋지 않아 마음이 불편했는데 이번 기회에 화해하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아들들 다 모아놓고 부탁을 좀 했어요. 우리 아들들, 엄마 생일이라고 이렇게 찾아와 축하해줘서 정말 고맙다. 우리 아들들 얼굴 보니까 내가 참 마음이 좋아. 앞으로 내 새끼들 얼굴 다 같이 볼 일이 몇 번이나 더 있겠니? 그래서 말인데, 이 애미가 너희한테 부탁할 게 있어. 내가 살아봤자 얼마나 더 살겠니? 이 나이가 되고 보니까 그저 내 자식들 우애 있게 지내고 싸우지 않는 게 제일 큰 행복이야. 그러니까 첫째부터 막내까지 서로 응어리진 거 다 풀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 그게 애미 소원이야. 제 말에 막내는 눈가에 눈물이 고인 듯 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형들한테 잘했어야 했는데 성격 못 이기고 대들어서 그렇죠 뭐. 그러자 첫째도 뭔가 깨달았다는 듯 말하더군요. 막내야 아니다. 내가 큰형으로서 너를 잘 품어줬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어. 내가 더 미안하다. 앞으로 우리 사형제 더 잘 지내보자. 참, 근데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막내 네가 선택을 좀 해야겠다. 뭐 다른 건 아니고 네가 나보다 폐차장 일을 더 오래 했잖냐. 그러니 일 오래 한 네가 일 다시 하겠다고 하면 난 어떡하냐. 내가 그게 좀 불안해서. 네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첫째의 말에 듣고 있던 셋째도 거들었어요. 그래, 형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 있지. 아무래도 막내 네가 일을 더 오래 하기도 했고 또 땀만 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말만 하지 말고 형 불안하지 않게
막내 네가 약속이라도 좀 해줘라. 그냥 걱정 말아요. 나 엄마 폐차장 뺏을 생각 없어요. 그건 알지. 그렇지만 사람 마음 또 모르는 거잖아. 아예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럼 각서라도 쓸까? 그럼 내가 좀 안심이 될 것 같은데. 형들의 요구에 막내는 알았다며 각서를 써줬습니다. 형들 말에 잘 따라주는 막내의 모습이 참 고마웠네요. 저는 폐차장 일을 조금씩 첫째에게 넘겼어요. 그리고 어느덧 첫째가 폐차장을 모두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 큰애가 돈 관리도 자기가 하고 싶다면서 통장도 넘겨달라고 하더군요. 통장까지 맡겨도 되나 고민했지만 그래도 아들이니 믿고 넘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폐차장 땅이 재개발되는 게 확정됐네요. 그 소식을 들은 아들들은 빨리 그 돈을 나눠받자고 보채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나눠받을 땅이라면 엄마 힘있을 때 나눠주는 게 어떠냐면서요. 하지만 참 이상하지요. 증여해주면 끝날 일인데 뭔가 당시에는 마음이 내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너희들에게 갈 돈인데 급할 건 없을 것 같다며 아들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러던 중 큰 손주가 의사 아가씨와 결혼하게 됐어요. 그러자 첫째가 아들 신혼집을 얻어줘야 한다며 제게 돈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더군요. 엄마, 우리 태영이 결혼하는데 뭐 해주실 거예요? 그래도 집안 큰 손주가 결혼하는 건데 그냥 넘어가실 건 아니죠? 그래, 우리 집안 장손인데 그냥 넘어가서야 되겠니? 근데 뭘 해주면 좋을까? 그걸 잘 모르겠구나. 어머니, 그러시면 우리 태영이 집 해주세요. 애 신혼집 얻어줘야 되는데 어머니가 돈 좀 보태주시면 되잖아요. 왜? 너희네 왜 모아놓은 돈 없어? 돈도 없으면서 아들 결혼시키려고 하는 거야? 아니요. 돈이야 있죠. 근데 우리 며느리들 애가 어디 보통이에요? 무사에다 집안도 좋은 아가씨인데 허름한 빌라를 얻어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폐차장 땅 보상금 저만 미리 좀 주세요. 그 돈으로 태영이 신혼집 좀 얻어주게요. 예? 글쎄다. 그건 고민 좀 해보마. 그리고 집은 점점 넓혀가는 거지. 의사 며느리 본다고 너무 무리하지 마로. 사람은 형편껏 사는 거야. 그 말을 듣고 큰애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엔 둘째, 셋째가 찾아와 보상금을 달라고 떼를 쓰는 겁니다. 애들 키우느라 돈 든다고 집 이사 가야 한다고 빨리 돈 달라고 하는데 선뜻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요. 그랬더니 거기에 섭섭함을 느꼈는지 새 아들들은 얼마간 발걸음을 하지 않더군요. 저에게 화가 난 건지 저를 찾지 않는 아들들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섭섭함도 느낄 때쯤 새 아들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자신들이 생각이 짧았다면서 돈 달라고 보채 죄송하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엄마를 모시고 여행을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가 망설이니 둘째와 셋째가 절 설득했어요. 엄마 이제 더 나이 들면 우리랑 놀러 가고 싶어도 가기 힘들잖아요. 하루라도 더 건강하실 때 가셔야죠. 저희가 다 모시고 갈 테니까 엄마는 그냥 몸만 가시면 돼요. 네? 그래요, 엄마. 형 말이 맞아요. 여행도 기력 있을 때 가야죠. 엄마는 그냥 몸 편하게 다니시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다 모시고 다닐 테니까 엄마 가보고 싶으셨던 곳 다 가요. 아, 맞다. 우리 엄마 절에 가는 거 좋아하시지? 그럼 절에도 가면 되겠다. 절에 가서 구경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요.
그럴까, 그럼? 내 생에 언제 또 이렇게 아들들하고 여행을 가보겠어. 우리 아들들이 가자고 할 때 가야지. 참, 그럼 막내한테도 연락했지? 막내도 같이 가야지. 제 말에 새 아들들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첫째가 대답했어요. 그게 엄마. 막내는 일이 바빠서 못 온대요. 엄마랑 같이 가는 여행이니 시간 좀 내달라고 했더니 내가 말을 안 듣네요. 이번에는 그냥 저희끼리 가요. 일이 바쁘대? 그럼 할 수 없지 뭐. 막내까지 아들 넷이 다 가면 좋겠지만 먹고 사느라 바쁘다는데 이해해야지. 알았다. 우리끼리 가자. 그렇게 막내를 빼고 새 아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막내를 빼놓고 가는 게 아쉽긴 했지만 일 때문에 그런 거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애들 어릴 때나 놀러 가보고 같이 여행 가는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더군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레임이었습니다. 여행지에 도착해서 제가 가보고 싶던 절에도 가서 구경도 하고 불공도 드리고 아들들과 사진도 찍었습니다. 아들들이 맛집까지 데려가고 정말 잘 키운 아들들 덕분에 내가 호강하는구나 싶었지요. 그 후 여행의 다음 날이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둘째가 제 휴대폰을 가져가는 거예요. 왜 그래? 엄마 전화는 왜 가져가? 엄마, 다른 게 아니라 스마트폰 있으면 자꾸 전화만 보게 되잖아요. 엄마랑 우리 아들들 모처럼 여행인데 전화 때문에 방해받으면 되겠어요? 여행할 때까지만 제가 가지고 있을게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나도 내심 핸드폰 챙기기 바빴는데 그럼 부탁 좀 하마. 그때였습니다. 옆에 있던 셋째가 음료수를 건넸어요. 엄마 목마르시죠? 이 음료수 좀 드세요. 별 의심 없이 셋째가 건넨 음료수를 받아 마셨고 그 이후엔 곧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눈 떠보니 제가 차 안에 있고 굽이굽이 좁은 길을 오르고 있었어요. 잠에서 깬 제가 어딜 가내고 못 자. 아들들은 좋은 곳 가려는 거라고 근사한 곳 모시고 갈 테니 좀 더 주무시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들들만 있고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참 달리고 달려 아들들은 산 중턱에 차를 세웠습니다. 앞에는 까마득한 바위산이 있는데 애들이 이곳을 올라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얘는 이 애미가 여길 어떻게 올라가? 난 못 간다. 바위산을 어떻게 올라? 엄마, 여기 올라가셔야 돼요. 여기 산 정상에 있는 암자가 멋있다고 해서 일부러 여기 온 거란 말이에요. 엄마 때문에 온 건데 안 올라가실 거예요? 이대로 돌아가자고요? 아휴, 알았다. 나 때문에 왔다는데 내가 올라가야지. 그래, 아들들도 있으니까 의지해서 한번 가보자. 그렇게 아들들을 의지해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다리에 힘도 딸리고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아들들이 나를 위해 데려온 곳이니 견디어 산을 올랐어요. 그렇게 몇 시간을 올랐을까? 어느덧 산 정상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산 꼭대기까지 왔는데 암자는커녕 사람이 한 명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생각과는 다른 모습의 아들들에게 여기가 맞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들 표정이 차갑게 변했어요. 셋째가 저를 보더니 침을 딱 뱉으면서 말하더군요. 에이, 아우 진짜 더럽게 힘드네. 노인네 여기까지 데려왔는데 힘들어 죽는 줄 알았다 진짜. 그럼 이 노인네를 여기까지 데려오는 게 어디 쉬울 줄 알았냐? 아니 근데
여긴 왜 올라온 거야? 정상에 암자가 있다더니 암자는커녕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여기 암자가 있는 게 맞아? 너희들 잘못한 거 아니야? 아니요. 우리 맞게 잘 온 거예요. 아무도 없는 산을 우리가 고르고 골랐거든요. 아무도 없는 산을 고르고 고르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아, 이 노친네. 왜 이렇게 눈치가 없냐? 엄마, 우리가 일부러 여기로 데리고 온 거 모르겠어요? 일부러 아무도 없는 산속으로 엄마 데리고 온 거. 아직까지도 눈치 못 채시면 어떡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너희들 지금 애미한테 장난치는 거야?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첫째 네가 말해봐라. 장난이 점점 도를 넘는구나. 얘들아, 우리 엄마 이런 눈치로 사업 어떻게 하셨냐? 엄마 잘 들으세요. 지금 우리 삼형제가 엄마 속인 거예요. 엄마가 아무리 저를 좋아해도 절 하나 보자고 할시 없던 엄마를 이런 상복대기까지 끌고 오겠어요? 암자는 개뿔. 엄마, 우리 엄마 버리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제 좀 알아들으셨죠? 우린 이제 8차장 땅 보상금으로 한몫 제대로 땡길 애만 남았으니까 이만 내려가 볼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몸에 닭살이 쫙 돋았습니다. 왜 저를 데리고 여행을 온 건지, 그리고 왜 산꼭대기까지 올라왔는지 그제야 이유를 알았거든요. 이놈들, 너희들 그럼 지금 땅 보상금 챙길 생각으로 여기까지 날 끌고 온 거야? 내가 니들한테 수수히 돈 안 주니까 나 여기다 버리고 니들이 그 돈 챙기려고? 그러고 보니 첫째 너 폐차장 일한다고 온 게 다 이럴 속셈이었던 거냐? 그 말에 첫째가 크게 웃었습니다. 얘들아, 이제야 우리 엄마가 머리가 좀 돌아가시나 보다. 그래요, 엄마. 그럼 내가 진짜 엄마 좋아서 폐차장 일을 했겠어요? 그 보상금 다 내가 챙기려 그런 거지. 뭐 어쨌든 우린 이제 갑니다. 엄마 버리고 간다고 너무 서러워 마시고요. 운명이다 생각하세요. 너희 지금 낳아주고 키워준 애미를 산속에 버리고 가겠단 거야? 그깟 돈 몇 푼에 애미 버리는 게 타식이냐? 니들이 감히 날 폐차 취급해? 그러니까 이게 다 엄마가 자초한 일이라니까요. 엄마가 제때 돈 줬으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댔어요.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우리를 이렇게 만든 엄마 자신을 탓하세요. 아셨어요? 첫째의 말에 듣고 있던 셋째도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엄마, 이 나이 먹어서 자식들한테 버림이나 받고 이게 뭐예요? 그래도 너무 야속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차피 줘야 될 돈 그냥 먼저 상속해주는 거다 생각하시라고요. 니들이 사람이냐? 내가 산에서 내려가면 니들이 무사할 것 같아? 화가 난 제가 소리를 질렀지만 아들들은 비웃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큰 놈은 코웃음을 치더군요. 엄마, 복수도 이 산에서 내려올 수 있을 때나 하는 거지. 우리 도움 없이 엄마가 이 산 꼭대기에서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없이 엄마가 이 산에서 두 발로 걸어 내려오는 일 절대 없어요. 그동안 감사했어요. 엄마 돈으로 우리 삼형제 잘 먹고 잘 살게요. 그렇게 세 아들들은 저를 산속에 버려두고 떠났습니다. 해는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깜깜한 산속에 저만 버려진 거예요. 그렇게 산속에 버려진 저는 그대로 주저앉아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자식들을 잘못 키웠다는 생각과 산속에 버려져 이대로 꼼짝없이 죽게 된다는 생각에 제 신세가 처량해 밤새 울었어요. 산은 금세 추워졌고 산꼭대기에 혼자 남아있으니 너무 무섭더군요. 하지만 그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80 앞둔 나를 산속에 버린 자식들에게 복수해주기로 마음먹었으니까요. 마침 주머니에 챙겨둔 초콜릿이 있었고 그거라도 먹으면서 허기를 때웠어요. 어떻게든 사람이 올 때까지 버텨야겠다 결심했네요. 그렇게 초콜릿으로 줄인 배를 채우며 휴비를 견뎠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 어느덧 봄이 터오는데 제가 깜빡 잠이 들었나 봅니다. 누군가 저를 흔들어 깨우기 시작했어요. 놀라 눈을 떠보니 등산복 차림의 부부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그 부부의 부축을 받아 겨우 산 아래로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저를 산 아래에 있는 자기네 집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자마자 산에서 살아 돌아왔다는 안도감에 정신을 잃었고 한참 뒤에 깨어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두 분 덕분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감사하다뇨.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 그나저나 어떻게 산속에 혼자 계셨던 거예요? 거기서 밤 새신 거예요? 산이 얼마나 위험한데 거기 혼자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유,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도 참 경황이 없어서.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뭐 안 좋은 일 때문에 산에 올라가셨던 거예요? 사실은 우리 아들들이 나를 산에 버리고 갔어요. 쟤들 돈 안 준다고, 땅 보상금 안 챙겨줬다고 80 앞둔 날 산속에 버리고 갔네요. 제 사연을 털어놓자 두 분은 둥개했습니다. 어머나, 아니 자식놈들이 어떻게 그래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낳아준 어머니를 어떻게... 아주머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곧 돌아가셔야 할 텐데 이대로 당하고만 계실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 밤을 버텼는데 그냥 당하고만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인데 나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나 우리 집에 가야 하는데 내가 돈 한 푼이 없어서. 조금이라도 빌려주면 내가 어떻게든 갚을게요. 그럼요. 당연히 빌려드려야죠. 아니, 저희가 댁까지 모셔다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를 도와준 생명의 은인들은 감사하게도 저를 집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그 부부의 도움 덕에 무사히 집에 올 수 있었지요. 그런데 차마 집에는 들어갈 수 없었어요. 아들들이 제가 돌아온 걸 눈치챌까봐 바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막내가 떠올랐어요. 그래도 막내는 지 형들과는 다를 거란 생각에 막내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막내는 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엄마, 어떻게 된 거예요? 며칠 동안 연락도 안 되고 제가 얼마나 찾았는 줄 알아요? 집에도 안 계시고 어디 가셨었어요?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미안하다. 내가 미안해. 엄마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제가 금방이라도 울 듯하자 아들은 물론 며느리까지 저를 걱정했습니다. 그러게, 어머니 얼굴이 안 좋으신데? 어머니 왜 그러세요? 뭐 안 좋은 일 있으셨어요? 아니면 어디가 편찮으신 거예요? 아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자 막내 아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인데 그래요?
솔직하게 좀 말씀해 보세요. 혹시 형들이랑 싸웠어요? 사실은 엄마 연락이 없어서 형들한테 물어보니 자기들도 모른대요. 그래서 같이 경찰에 실종 신고하자니까 그런 거 왜 하냐고 펄쩍 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나 혼자 엄마 실종 신고하고 오는 길이었단 말이에요. 어쨌든 무사히 돌아오셨으니 다행이긴 한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그쵸? 막내의 끈질긴 추궁에 그날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엉엉 울어버렸어요. 산속에 버려졌던 그날이 떠올라 눈물이 나더군요. 그리고 모든 사연을 다 들은 막내는 난리가 났죠. 자꾸 폐차장에 손 떼라고 할 때부터 돈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 내가 알았어야 했는데 그것들 내가 형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아. 돈 욕심에 사람이 돌아도 그렇지 어떻게 엄마를 산속에 갖다 버려. 내가 이것들 가만 안 둬. 당장 내 이 미친놈들을. 영민아, 진정해라. 참어. 애미가 할 거야. 그것들한텐 내가 복수할 거니까 괜히 네가 나설 필요 없어. 네 어미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대신 엄마 좀 도와다오. 그렇게 복수를 다짐하며 막내 아들 내외의 도움을 받게 되었어요. 달력을 보니 며칠 뒤가 큰 손주 결혼식이었습니다. 결혼식에 다들 몰릴 테니 그 자리에 나타나 그것들에게 복수해주기로 다짐하고 차근차근 계획을 세웠죠. 손주 결혼식 날 제 정체를 들키지 않기 위해 변장하고 막내 내외와 함께 결혼식장으로 향했습니다. 큰아들 내외는 변장을 한 저를 알아보지 못하고 막내 부부를 맞이하더군요. 막내 왔냐? 잘 왔다. 큰 조카 결혼식이니까 축의 두둑하게 하는 거 잊지 않았지? 좀, 근데 좀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엄마 어디 계신지도 모르는데 아들 결혼식은 좀 미뤘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엄마도 안 계신데 지금 꼭 결혼식을 해야 돼요? 아, 이 새끼 또 초를 치네. 야, 엄마가 무슨 상관이야. 그럼 늙은 할머니 때문에 내 아들 결혼식도 못하고 있어야겠냐. 내 자식 결혼은 차질 없이 해야지. 그리고 너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꾸 우리 엄마 뭐 어쩌고 그런 말 하지 마라. 조용하게 식이나 보고 가라고. 첫째는 막내 입단속을 시켰습니다. 지 어미는 산에 버리고 갔으면서 지 새끼 결혼 잘못될까 걱정하는 걸 보니 화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다른 자식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막내가 엄마 행방을 찾자니 둘째, 셋째 또한 좋은 날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라며 제 이야기를 필사적으로 막더라고요. 그때 계획한 대로 막내가 지 형들 앞에 경찰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 경찰은 이미 우리 사정을 다 알고 있는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새 아들들을 잡으러 간 거였죠. 형들,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엄마가 행방불명됐는데 결혼식만 신경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말인데 내가 엄마 실종 신고해서 경찰이 조사하러 왔으니까 협조 좀 해주세요. 막내가 경찰을 데려왔다고 하니 새 아들들은 흥분했습니다. 왜 상의도 없이 이런 일을 벌이냐고 따지고 자기들은 협조 못한대요. 그래도 경찰은 개의치 않고 저를 버린 아들들에게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실종되셨다는 것 때문에 나왔으니 수사에 협조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제가 알아보니 어머님이 아드님들이랑 여행을 가기로 했었다는데 그 여행은 다녀오셨나요? 혹시 여행 가서 어머님이랑 아드님들이랑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니시죠? 경찰 말을 듣고 큰아들이 발끈했습니다. 이봐요.
지금 우리를 뭐로 보시는 겁니까? 우리가 뭐 어머니를 버리고 오기라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린 어머니랑 여행 간 적도 없습니다.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듣고 이러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만 가주세요. 곧 우리 아들 결혼식입니다. 좋은 날 자리 망치지 마시고 이만 가시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솔직히 말씀해 주시죠. 그러는 게 선생님께도 좋을 겁니다. 뭐가 어쩌고 어째? 야, 너 내가 아들 결혼식 망치지 말고 가라고 했지? 내 말이 우습냐? 너 안 가고 여기서 행패 부리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내 자식 결혼식 망치면 진짜 가만 안 둘 거라고. 빨리 안 꺼져. 큰아들은 경찰의 멱살을 잡고 얼른 꺼지라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뻔뻔한 면상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제가 나섰어요. 그 손 놔라.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디 경찰 멱살을 잡어. 견장한테 숨어있던 제가 모습을 드러내자 새 아들들은 죽은 사람을 본 것처럼 깜짝 놀랐습니다. 큰아들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며 말까지 더듬더군요. 엄마. 엄마가 여긴 어떻게? 대체 여기로 어떻게 오신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살아계세요? 왜, 놀랐냐? 죽은 줄 알았던 애미가 살아 돌아오니 놀랐어? 이 쓰레기만도 못한 것들. 산속에 애미 버리고 니들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어? 당황한 새 아들들은 경찰 앞에서 이를 수습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둘째가 제게 다가와 말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갑자기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 엄마, 사라지셔서 걱정했는데 이렇게 오셔서 다행이에요. 근데 우리가 엄마를 산속에 버리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왜 이상한 말을 하시고 그러세요? 혹시 엄마 치매 걸리신 거 아니죠? 야, 셋째야. 엄마가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우리 어머니 혹시 치매 아니냐? 그러게. 우리 엄마 치매신가? 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지? 엄마 머리가 어떻게 되신 거 아니야? 이 나쁜 놈들. 지들 잘못 들킬까봐 애미를 치매 환자 취급을 해. 그런다고 니들이 지은 죄가 사라질 것 같아? 니들이 날 버리고 갔다는 증거가 있는데 어디서 발뺌을 해? 제 말에 아들들은 기막힌 듯 웃었습니다. 첫째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잡아댔어요. 엄마, 여행은 무슨 여행이에요? 우리 엄마 진짜 머리가 어떻게 되신 거 아니냐? 아이고 놓친데 이젠 치매까지 걸렸네. 이걸 어떻게 하냐? 그래, 내가 니들이 이렇게 잡아뗄 줄 알았다. 그럴 줄 알고 내가 다 증거를 준비해왔어. 니들 이 사진 기억나지? 이 사진들이 며칠 전 니놈들이 나랑 같이 있었다는 증거다. 니들이 여행이라고 꼬이고 날 데리고 간 다음 산속에 날 버리고 갔다는 증거라고. 제가 내민 사진은 바로 이번에 아들들과 여행에서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손에 들린 사진을 확인한 순간 아들들의 표정은 일제히 굳어갔습니다. 그리고 숨어있던 다른 경찰들이 아들들에게 달려들자 그놈들은 지들은 모르는 일을 하며 꽁지 빠지게 도망치더군요. 경찰들을 피해 도망쳤지만 지들이 뛰어봤자 벼룩이지요. 결국 결혼식장 안에서 잡혀 셋 다 쇠고랑을 찼습니다. 그렇게 손주 결혼식은 난장판이 되어 파토가 나고 말았고요. 난동 끝에 경찰서로 연행된
아들들이 하는 말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새놈들 다 제 탓을 하는 거예요. 저기요 형사님들, 전 진짜 잘못 없어요. 우리도 그러고 싶지 않았다니까요. 이게 다 엄마가 혼자 돈 챙기려다가 일어난 일이에요. 자식들 돈 없는 거 뻔히 알면서 돈 한 푼 안 줘서 생긴 일이라고요. 셋째, 네가 말을 좀 해봐. 우리 잘못 아니라고 형사님들께 말씀 좀 드려보라고. 그래. 이 형사님들 뭔가 오해하신 것 같은데 우린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폐처장 통장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가 쓴 돈이 없었다니까요. 큰형이 좀 나서봐. 그래요. 엄마 통장을 봤는데요. 진짜 돈 한 푼 없었어요. 보상금이 1원도 없더라니까요. 그럼 우린 돈을 받은 게 없으니까 잘못도 없는 거 아니에요? 돈 쓴 것도 없는데 얼른 풀어줍시다. 예. 아들놈들의 뻔뻔한 모습을 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뭐 어떻게 저런 게 제 배에서 나온 것들인가 싶었지요. 그렇다고 부모 버린 잘못이 사라지냐? 너희들은 인간도 아니야. 무엇보다 첫째,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내가 널 믿고 폐차장을 물려줬는데, 통장까지 맡겼는데 어떻게 애미 뒤통수를 쳐? 그러니까 누가 날 믿으래요? 믿은 엄마 잘못이지 뭘. 그리고 나 보상금 한 푼 쓴 거 없어요. 엄마가 그 돈 다 감춰놓고서 누구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까놓고 말이나 해봐요. 돈 어디다 뒀어요? 우리 주기 싫어서 감춘 거죠? 노인네 돈 욕심에 몰래 숨긴 거 우리가 모를 줄 알아요? 그래 이놈아. 네 놈들이 이럴 줄 알았는지 그 돈 옮겨놓고 싶더라. 멍청한 놈들. 내가 그 통장에다 돈을 둘 줄 알았냐? 뭐라고요? 아이씨, 그걸 왜 이제야 말해요? 진작 알려줘야지. 그걸 왜 이제야 말하냐고요. 한심한 것들. 그 몇 푼 갖겠다고 애미 버리더니 수갑까지 차고. 아주 꼴 좋다. 이제 내 재산은 다 막내한테 물려줄 거야. 그렇게 알아. 그 말에 새 아들들 눈이 뒤집어졌습니다. 첫째는 수갑 찬 채로 소리 지르며 따졌어요. 그런 게 어딨어요? 막내한테 그럴 권리 없어요. 포기각서 쓴 거 몰라요? 우리가 있는데 왜 막내를 줘요? 입안 다물어? 효력도 없는 종이 쪼가리 가지고 큰 소리 치지 말어. 니들 3명 있어도 막내 하나만 못해. 너희 같은 것들을 아들이라고 믿고 살았던 내 80평생이 한심하다. 난 이제 니들 애미 아니다. 연 끊고 살자. 그런 줄 알아. 그쯤 되니 새놈들이 서로 눈치를 보더니 탓에 전환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첫째부터 한 번만 봐달라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러지 마세요. 그래도 우리는 용서해 주셔야죠. 특히 저는 맏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얘들이 저 꼬신 거예요. 셋째가 엄마 수면제 먹여서 그 산까지 끌고 가자고 했어요. 야, 니들 내 말이 틀려? 그냥 미쳤어? 그게 왜 내 탓이야? 형이 먼저 엄마 버릴 방법 생각해 보라며. 엄마, 나야말로 진짜 형들이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 좀 봐주세요. 내가 막내보다 더 잘할 테니까 나도 유산 좀 줘요. 네? 저는 애원하는 아들들에게 차갑게 등을 보였습니다. 나를 버린 아들들에게 통쾌하게 한 방 먹이고 경찰서문을 나섰네요. 그리고 돌아와서
막내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막내야, 미안하다. 내 진작 너한테 폐차장을 물려줬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네 형들 편들다가 내가 이렇게 됐어. 막내라고 형들한테 양보하고 참으라고 했던 게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 너를 보일 면목이 없다.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난 엄마가 이렇게 살아 돌아오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그리고 형들이 저렇게까지 쓰레기일 줄 엄마가 알았나 뭐. 그럴 수 있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마음 쓰지 마세요. 내가 너한테 치은 죄가 많어. 이젠 내 자식은 너 하나뿐이다. 이 못난 애미를 용서해 다오. 그러면서 아들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아들은 제 눈물을 닦아주며 못난 엄마를 위로해줬네요. 그렇게 막내를 의지하면서 다른 자식들한테 받은 상처를 조금씩 잊을 수 있게 되었죠. 새 아들들은 재판받고 모두 교도소에 갔습니다. 나를 보내려고 수면제를 먹인 건 물론이고 지들끼리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더군요. 근데 그래도 정신 못 차렸는지 저한테 소송을 걸었지 뭡니까. 막내한테 제 재산 다 몰려준 게 부당하다면서요. 어이없고 기막혀서 재판에서 그것 뚫고 납작하게 만들어줬습니다. 다시는 제 돈에 욕심내지 않게 혼쭐을 내줬어요. 그때 단단히 혼났는지 그것들 지금은 조용히 숨어 사는 모양입니다. 어디서 뭐하고 사는지조차 몰라요. 내가 낳은 내 새끼들 소식도 모르고 살지만 하나도 아쉽거나 마음 아프지 않습니다. 돈 앞에서 부모와 자식령까지 저버린 파렴치한 것들. 남은 인생 더 벌받으면서 죄인으로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그래도 막내가 있어 제 인생 외롭고 처량하지 않네요. 우리 아들 인생도 또 남은 제 인생도 그저 무탈하게 흘러가기만을 바랄 뿐입니다.